제 가족에게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신정우. 그 이름 석자는 제 가슴 깊이 박힌 아픔이자 한때는 차마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어둠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흡사 거친 파도 같았죠. 오로지 농사일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가족의 배를 채웠지만 흙먼지처럼 깊게 박힌 술과 담배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한숨과 독한 담배 연기만이 가득했던 집안, 밥상머리엔 늘 싸늘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왜 그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의 죽음 이후에도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해묵은 원망과 물음표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해답이 담긴 낡은 상자를 발견하면서 30년간 얼어붙었던 가족의 시간은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선명한 그림자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신정우. 30년 전 병마와 싸우다 호련히 세상을 떠난 그 이름은 우리 가족에게 영원한 미스터리였죠.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도록 흙을 만지며 가족을 먹여 살렸지만 그의 손에는 언제나 막걸리 잔이, 입에는 끊임없이 담배가 물려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눈은 늘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그의 싸늘한 침묵은 온 집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떠올릴 때면 따뜻한 기억 대신 독한 술 냄새와 푸석한 얼굴, 그리고 알 수 없는 무관심만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가족들은 모여 앉아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인간은 정말 자기밖에 몰랐어. 평생 나 혼자만 고생했지, 고생했어. 어머니의 한숨은 깊었고 아이들은 불편한 눈치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단 한 번도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걸까요? 그는 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 우리를 그토록 깊은 오해 속에 가두어 두었던 걸까요? 30년의 세월이 흘러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가족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녀인 혜진은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드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아물 새도 없이 명절마다 어머니 은실은 끝없이 남편의 단점을 늘어놓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몸된 나만 무슨 죄가 있다고. 술 기운이 오르면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식구들은 그저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상처를 곱씹을 뿐이었습니다. 아들 민석은 어릴 적 비틀거리며 들어오던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과 자신을 쏘아보던 차가운 눈빛을 선명히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이 없었어. 사랑이라는 걸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 그의 주먹은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지곤 했습니다. 막내 지훈 역시 무심하게 뿜어내던 담배 연기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외로운 뒷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아버지를 차갑고 냉정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추억보다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과 함께 뼛속까지 시린 의문만이 가득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깊은 오해는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혜진은 쉬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원망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축 늘어진 어깨를 다독이며 그녀는 오래된 집의 낡은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눅눅한 공기와 쾌쾌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어둠 속에 숨겨진 낡은 가구들의 형체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혜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오랜 세월이 묻어난 물건들이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들, 빛바랜 사진첩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혜진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던 낡은 금고 하나, 마치 가족의 잊혀진 과거를 봉인한 듯 차갑고 묵직한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알 수 없는 예감에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이 슬어버린 자물쇠는 굳게 닫힌 아버지의 마음 같았습니다. 열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놔둘까 잠시 망설이던 혜진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홀린 듯 공구 상자에서 벤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힘겹게 녹슨 자물쇠를 부수자 쨍그랑 둔탁한 쇠붙이 소리와 함께 금고의 묵직한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공책 한 권과 빛바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이제는 두근거림을 넘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금고는 30년간 우리를 옥죄었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을까요? 이 안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잠들어 있을까요? 혜진은 뽀얀 먼지를 털어내고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되는 양 그 낡은 공책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에 쓰인 연도는 1989년. 그리고 그 아래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적혀 있던 충격적인 글자들이 혜진의 눈에 박혔습니다. 말기 위암. 시한부 6개월에서 1년. 혜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혜진의 가슴을 꿰뚫는 듯 했죠. 아버지의 죽음이 병 때문이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토록 짧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리라고는 가족 중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치료비, 당장 막막한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 남겨질 어린 새 아이들과 아내에 대한 지독한 걱정이 아버지의 붓글씨처럼 공책 가득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믿기지 않아 공책을 덮었다가 다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묵묵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까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잦은 술 마시던 행동들, 가족에게 보였던 차갑고 냉정한 태도가 이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오해와 원망의 시작점이 이 낡은 공책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걸까요? 이 진실은 과연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해가 떠오르고 밝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간밤의 폭풍우는 혜진의 마음속에서만 몰아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밤새워 울었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어떤 확신과 희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은 잠들어 있던 민석과 지훈, 그리고 어머니 은실을 차례로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젯밤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 아니 그의 생애 마지막 고백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혜진의 떨리면서도 굳건한 목소리, 그리고 충혈되었지만 반짝이는 눈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조용히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앞에서 혜진은 다시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병명과 시한부 선고,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 생명보험을 늘렸다는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거실에는 순식간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마저 너무나 크게 들려왔습니다. 민석과 지훈의 얼굴은 놀라움과 함께 이제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향했던 모든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혜진이 읽어주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웠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이 묵직한 침묵은 어떤 격렬한 감정들로 채워지게 될까요? 이 가족의 오랜 고통은 이제 끝을 맺을 수 있을까요? 혜진의 담담한 설명을 듣는 동안 지훈과 민석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랜 원망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던 차갑고 무뚝뚝한 아버지는 사실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 했던 가장 외로운 사나이였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은 이제 미움이 아닌 뒤늦게 깨달은 이해와 사무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빛바랜 아버지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 모든 진실을 듣고 있던 어린 손주들, 아직 어려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도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를 사진 속의 무뚝뚝한 어른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은실은 더 이상 남편에 대한 한숨이나 험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상 위에는 생전에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막걸리 한 잔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움츠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의 그 깊은 마음을 제가 이제야 겨우 헤아리네요. 은실의 목소리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리고 그 세월을 이겨낸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오해의 그림자가 걷히고 비로소 그의 사랑이 선명하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실을 듣고 있던 어린 손자 하나가 혜진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그럼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혜진은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응,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던 분이셨어. 어쩌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애쓴 사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혜진의 말은 단순히 아이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민석과 지훈의 눈빛 또한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서툴고 무뚝뚝했던 표현들이 사실은 그들 가족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던 해묵은 원망은 이제 깊은 이해와 벅찬 그리움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비로소 온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언제나 차갑게 느껴졌던 아버지의 미소가 이제는 더없이 따뜻하고 쓸쓸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그해 명절, 가족들의 풍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끄럽게 아버지에 대한 험담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은실은 눈물이 어린 얼굴로도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남편을 위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뒤늦은 사랑이 깃든 듯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가족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아버지의 숨겨진 희생과 사랑을 묵묵히 기렸습니다. 혜진은 어린 조카들을 한데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쩌면 완벽한 아빠는 아니었을지도 몰라. 우리에게 때론 차갑고 무뚝뚝하게 느껴졌겠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혼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셨어.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너희 엄마 아빠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끝까지 지켜내려 하셨단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그 사랑과 희생을 꼭 기억해야 해.
아이들은 진지한 얼굴로 할머니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할아버지는 단순히 사진 속의 할아버지가 아닌 가족을 말없이 사랑한 위대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어진 깊은 오해와 켜켜이 쌓인 원망 속에도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완벽한 아버지도 완벽한 남편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당신의 모든 아픔을 홀로 감내하고 차가운 가면을 썼던 그의 선택은 결국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지나간 시간의 후회와 원망이 아닙니다. 대신 뒤늦게나마 깨달은 깊은 이해와 영원히 가슴속에 새겨질 따뜻한 기억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정우 씨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한 부모님의 숨겨진 사랑과 희생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으로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으로 오래도록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